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아입니다. 오늘 토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또 특별하게 특별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아주 후끈하게 좋은데요. 코스피가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2,810포인트 선까지 탈환해내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전략을 미리 세워봐야 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투자정석 1부에서는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최고 위원님들과 함께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두 분 모셔봤습니다. 최고의 위원님들이시죠. 고래전략의 주인공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 그리고 공명 정지호 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꿀 같은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네. 반갑고 기쁜데요. 네. 오늘도 꼼꼼한 전략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의 스타트가 아주 좋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지가 또 나의 포트폴리오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현재 가고는 있지만 민간 고용에 대한 부진이 이뤄졌고 이번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 1년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그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흐름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증시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일단 그동안에 워낙 V자로 많이 올라온 만큼 잠깐의 숨고르기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오히려 또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니까요. 근데 이게 둔화되는 국면에 초기의 금리 인하가 호재는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저금리, 금리 인하.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좋은 거지만 초기의 경기 둔화의 의미로 봤을 때 증시가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피에 대한 새 정부 출범, 코스피 초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에 대한 또 금융시장을 크게 키우겠다. 이런 정책과 함께 5,000포인트를 일단 제시를 했죠. 그만큼 앞으로 국내 증시가 PBR 1.6까지만 올라가도 증시가 5,000포인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에 대한 PBR도 1.8 정도 보통 해당이 되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3.4, 3점대를 또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1.6까지 우리도 갈 여지가 있거든요. 국내 증시가 워낙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3,000포인트 그 뭐 당연히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에 대한 월봉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3중 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현재 4월 달에 대한 바닥을 형성했고 3중 바닥이다 보니까 대세 상승의 초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흐름상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3,000포인트에 대한 적정 주가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만큼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만약에 중간에 조정을 하나, 둘, 셋
3개월째 연속 상승에 따라서 잠깐의 순고리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항상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가 과열권에 진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과열권 속에서 연속 상승에 따른 잠깐의 반락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면서 짧게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 대한 단기 매도 후에 다시 반락을 위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안정적인 매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높여봐도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거를 연속으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다 보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보는 전략을 또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은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시점에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지호 의원님 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자세히 한번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을 언제 또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조정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가 한판 크게 다퉜다. 이거 호재 아닐까요? 예, 이제까지 이 머스크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스닥 조정의 원인이 이 부분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전화 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히트루가 이렇게까지 강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많이 좀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히트루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중국도 요즘에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상당히 좀 더 빠르게 또 진전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부양 정책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35조 이상 얘기도 나오면서 국고채 매입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양쪽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뭐 큰 위기가 아니면 거기까지 진전될 가능성은 일단 적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급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환율도 굉장히 크게 뛰었었고 물론 지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반기에 한해 총재님이 그런 얘기했죠. 의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굉장히 의지를 좀 피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그리고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또 크게 흘러가게끔 이렇게만 잘 되게 되면 정책들 이제 3박 개정도 통과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주식시장이 꼭 5,000포인트 뭐 허황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크게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요즘에도 미국 증시가 설사 크게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만 좀 더 움직임이 강한 패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아직 증권주라든지 지주사 관련주들이 아직도 퍼가 5배, 뭐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SK도 마찬가지고요.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하나그룹은 좀 더 먼저 많이 올라왔었죠. 제가 하나도 25,000원대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 한미 관세 협상 우리나라도 이제 6월달, 7월달이면 한미 관세 협상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속도전 있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미국도 관세 협상을 오래 끌고 나가면 이 인플레가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상법 개정 통과, 벤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보 공약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저가 매수 전략을 6월 달도 집중하시면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 국채 지수의 상반기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비공식적 양적 완화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내년 5월 달이면 파월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 중간 선거 그때가 굉장히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에는 기회가 아닐까. 간밤에 뉴욕 증시 악재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스크 지금 트럼프랑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럽 판매량도 늘어날지 모르고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좀 또 견조한 모습이 나타날지 몰라요. 뭐 예전에 뭐 이 머스크 테슬라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컸나요? 아니죠. 기업의 이 기술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결국엔 테슬라가 큰 거거든요. 그건 양념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우 같은 경우를 딱 보면 뭐 크게 밀리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주, 오늘 이제 또 미 선물 지수는 지금 플러스 출발하고 있는데 아마 미 선물 지수 오늘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면 다음 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 미 증시 흐름을 보고 다음 주 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 국내 증시의 향방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섹터를 미리 잡아보는 게 좋을지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주를 오늘 골라와 주셨네요. 네, 지금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2차 협상, 1차, 2차, 이게 계속 3차 가겠죠.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되진 않죠. 자기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서서 양보를 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서서히 하나의 어떤 협상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처음부터 자기 유리하게끔 하겠지 불리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방엔 안 되죠. 그래서 2차까지 갔죠. 이제 앞으로 3차가 또 이뤄지겠죠. 4차라든가. 근데 지금 젤렌스키가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 4자 정상회의까지 휴전안에 대해서 이번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완전히 파토나기보다는 현재 상황 자체가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합의는 하긴 해야 되는데 2차, 3차, 4차 점차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관점으로 저는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속되고 나면 휴전 아니면 종전 이게 분명히 뭐 결론은 나겠죠. 결국 합의점에 도달을 하는 건 맞다고 봐야 되는데 그 평생 싸울 건 아니니까요. 현재 상황도 더 이상 싸우기도 어렵고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한 방에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에 현재 트럼프도 중국과는 이런 협상 과정에서 빠르게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진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미국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만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향후에 대한 실제 이제 수주가 이뤄지겠죠.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실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뤄지면서 휴전 아니면 뭐 종전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수주를 따르는 기업들 위주의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 이제는 실제 수주. 그래서 전에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 휴전에 대한 호재 한번 나오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수주까지 이어질 텐데 수주로 이어질 기업이 누구일까요? 전 세계 재건 기업, 중장비 1위 기업이 캐터필라죠. 그리고 존디어 같은 경우에도 농업 쪽에서는 존디어가 1위. 그 두 기업이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다 미국 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분야의 관련주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존디어, 캐터필러 관련주를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관련주를 제가 공개를 할 거고요.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한 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합의점을 좀 더 도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결국 합의를 언젠가 할 텐데 방산 쪽과 원전 쪽과 반도체 조선은 글로벌적으로 국내 방산 산업 자체가 선두 국가로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가 그쪽 부담이다. 왜냐하면 미국 우크라이나가 많은 전쟁과 함께 많은 폐허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이용해서 협력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23년도에 우크라이나가 5천 개 넘는 데이터를 한국한테 먼저 제공을 했다는 점, 재건 회의 전 세계 하기 전에 우리나라한테 먼저 데이터를 줬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더 크게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을 레벨업할 수 있는 흐름은 바로 재건 사업이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GDP 규모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사업만큼 미국, 한국과의 우크라이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종전, 휴전 대비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진짜 찍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높여보면서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지효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섹터 분석해 볼 텐데 또 시장에서 AI, 반도체 이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역시 AI 반도체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쪽이랑 저는 창투주들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자꾸 저는 어게인 2000년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서 어떻게 보면 IMF급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수 경기 살리기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 그때 우리나라가 2000년도 때 어떻게 살아났죠? 예.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붐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역시 지금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그때 시절에부터 이제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신정부 들어서 이제 AI 반도체부터 해서 특히 AI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 쪽에 하나일 거고요. 모든 국가가 사활을 거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해도 돼요, 솔직히. 예,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면 그냥 국가 자체가 큰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다른 건 안 해도 국가 큰 위기가 안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반도체 첨단 신산업과 이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이게 이제 핵심 전략으로 지금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40조 규모의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을 이제 육성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처 투자 시장 육성, 글로벌 4대 강국, 벤처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착공에 좀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생산 세액 공제부터 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요해서 AI 같은 기업들이 제2 엔비디아 기대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착착 또 이제 부각이 될지 모르거든요. 리벨리온, 뭐 세미파이브 이런 쪽에 이제 지분 투자가 또 이뤄진 기업들이 역시 벤처 캐피탈 내에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LB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리벨리온, 그리고 세미파이브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이제 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좀 들어간 기업이란 말이에요. 필요사 AI. 그래서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일단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움직임이 앞으로 중요할 텐데 요즘에 SK하이닉스도 이제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브로드컴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하반기 자사주 매입을 약 10조 가까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 11월까지죠. 근데 조금 더 빨리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공급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조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1월. 근데 아무래도 한번 10월 정도, 한 9월, 10월 정도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도 아직까지 선별적으로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솔트룩스 한번 크게 날아갔었고 지금 코란 테크놀로지는 급등을 하는데 임원들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매수하고 지금 밀집국면 정벨 초기에서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퀄컴, 엔비디아랑 김예일이 협력하면서 SK 로봇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그리고 퀄컴 칩에 지금 이 마음 AI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AI 같은 기업들 잘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주 지금 대표사 매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온 기업들이 LB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너 인베스트 그리고 또 이제 또 에이티너 인베스트, LB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섹터 더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쪽입니다. 창투사 쪽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예, 창투사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창투주들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예. 주식은 수급이거든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아니 최대주주도 안 사는데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삽니까? 예. 최대주가 좀 사면 우리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본인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창투주도 잘 보시면서 특히 이제 코스텍시스 같은 전력 반도체, 이제 온세미컨덕터, NXP 같은 기업들이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난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크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창투주 이런 업종군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서 LB 인베스트먼트 언급해 주시면서 함께 엮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하는 업종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위원님들과 함께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네, 이제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루닛 57,000원에 30% 작년에 샀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속 좀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요. 제가 같은 업종으로 그 뷰너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 뷰너도면 같은 40% 갖고 있는데 그걸 혹시 루닛으로 바꿔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뷰노를 팔고 루닛으로 옮겨가도 괜찮을지. 예. 토탈, 그냥 합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아까 매수 단가가 한 57,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루닛은 57,000원입니다. 네, 57,000원 30%. 네네. 알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께 넘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루닛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암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가 되겠죠.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AI주란 자체 앞으로 많은 분야에 연결이 되면서 과거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인터넷 붐과 함께 바로 AI 버블이 형성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세가 나왔던 것처럼 인터넷이 모든 산업과의 연결이 됐죠. 그러면 지금도 AI가 앞으로 모든 산업과 연결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 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 연결되다 보니 산업적으로 AI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붐이 일어남에 따라 저는 버블 가능성 100조까지의 투자가 앞으로 이뤄진다고 하니 버블 가능성에 대비해서 AI 관련주에 대한 매매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연결고리만 있다면 주가의 강세 가능성을 열어보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고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뭔가 실적이 현 시점에서도 뭔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뭔가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흐름이 한번 제가 루닛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매출 증가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뭐 가능성은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의료 AI 관련주의 루닛에 대한 현재 이 정도의 흐름, 보통 매출액이 50% 이상씩 이제 증가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 움직임은 좋습니다. 그 흐름은 좋아요. 실적의 증가 추이. 그런데 그거를 당장 매매를 하기에는 적자가 줄기는 줄는데 27년도도 여전히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00억을 가리키고 있는 흐름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뭐 실적을 알 수는 없어서 우리가 보통은 어느 정도 1, 2년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10년 후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좋고 재료가 터지면은 매출액이 이 정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이는데 이 적정 주가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트가 살아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래가 늘고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큰 대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 원래 큰 시세 분출했던 것이 또 분출된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시세 분출 한번 나왔고 패턴상 대시세 분출 이후에는 재차 2차 파동의 흐름이 이어지려면 이 상승 길이만큼의 절반 정도의 조정받고 N자로 가져야 되는데 N자로 가지 못하고 흐르고 있는 거죠. 또한 중간에 거래가 실리고 다시 또 올라요. 이거 예측 못합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건데 최소한 요 거래가 떴던 매물대 68,000원대를 여기 종가가 얼마죠? 종가가 68,000원 돌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에 접근은 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뷰노를 파고 이걸 간다기보다도 둘 다 뷰노 잠깐 좀 볼까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보면 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실적도 똑같이 적자. 그나마 이제 이 종목은 흑자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뷰노가 좀 더 나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거래가 실리고 또 흘러내려요. 이건 방향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려면 실적이 저평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73억 정도만 내년도만 본다 하더라도 73억에 시가총액이 2,600억이니까 퍼가 수 60이 넘어가면 이거는 미래를 갖고 성장 가치를 가지고 이제 매매할 텐데, 현재 가치는 매길 수가 없고 성장주 개념으로 해야 될 텐데, 성장주는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돌파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밴드 상단이라든가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된 다음에나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뷰노와 루닛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루닛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님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부강약품, 예. 부강약품, 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1046원에 30%. 아, 보유 비중도 많이 들고 계시고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예, 예. 네, 요즘에 좀 흐름이 그래도 올라오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정지효님께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맡겨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부강약품은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뭐 분석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예. 유상증자를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7월 8일부터 유상증자 들어간 데서 또 더 많이 떨어질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그냥 유상증자 예전 가격이 3,000원대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유상증자를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터뜨린 경우는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제 시설 자금에 좀 들어간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 같아요. 이게 뭐 유상증자라는데 빚 갚는 데 쓴다든지 이러면 좀 그런데, 근데 제약회사 중에서 뭐 영업이익이 막 1,000억씩 지금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기껏 해봤자 이제 100억도 아직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임상도 실패를 했는지 3월 달에 한번 뭐 하종가를 치는 또 모습도 나타났던 것 같고, 그전에도 예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임상 실패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초보 투자자분들은 원래 제약 바이오를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예. 대신 대표이사가 잔뜩 샀다든지 뭐 10억, 20억, 30억, 수십억, 뭐 100억 이러면 좀 이제 믿을만 하죠.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잔뜩 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기업들을 더 이상 이제 막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뭐 악재 나왔을 때 굳이 거기다 자꾸 물타기 하고 그렇게보다는 그냥 보여주만 좀 갖고 있다가 대부분 이제 유상증자면 제가 볼 때는 좀 호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량 거래 시연되고 2025년도 3월 달인가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나서 딱 거기에서 이탈되고 쭉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지지받고 일단 다시 돌파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터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량 거래 지지권 거기 3,500원대거든요. 그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200일선 여기가 이제 단기 또 저항권이에요. 4,000원대 초중반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저 6,000원까지도 이제 반등을 열어둘 수는 있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꼭 또 6,000원까지 10,000원까지 간다는 이게 보장 알 수가 없어요. 제약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테마군이고 그런 업종군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약 바이오보다는 앞으로 차라리 제약 바이오를 본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뭐 영업이익이 수조 원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뭐 조정받으면 좀 보는 건 좀 괜찮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 제약사 중에서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을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를 나중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중요한 건 AI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성장성 있는 산업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AI 반도체나 이 배터리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배터리, AI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누구 걸 쓸까요? 중국 거를 갖다 열심히 쓸까요? 앞으로 대만은 또 리스크도 있는데, 일본은 또 지진도 리스크 있고요. 결국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럼 반도체랑 그리고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성공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군을 한번 종목군을 교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목표 주가가 또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것도 신약 개발 바이오는 미리 선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부강약품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달바글로벌 나와 있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매수 단가는 142,300원에 보유 비중이 꽤 높아요. 50%.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질문 맡겨볼 텐데 위원님 14만 원대 지금 종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되게 아슬아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갈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일단은 예측보다는 일단 초반에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예, 심리적으로 일단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흐름이 초반에 신규 상장됐을 때 이제 영향을 받고 적정한 주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형성을 하긴 할 텐데 그게 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는 예측이 좀 가능한 시점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모가 66,300원이에요. 66,300원인데 주가의 위치는 뭐 139,700원. KBT라는 어떤 글로벌적인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KBT에 속하는 산업군으로서 앞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형태를 띠다 보니 또 우리 한류열풍도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강세가 나왔었죠. 미국, 중국의 한한령 해제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차트상의 어떤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데 자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공모가 대비 2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조 봤을 때 다행히도 10대 중반이라 비싼 편은 아닙니다. 비싼 편은 아닌데 가격조로 이제 공모가 대비는 2배니까 싸다고 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일단 차트 기준이 중요할 것 같고 수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그럼 차트 위치가 신고가 가다가 요 5위선 붕괴가 딱 되면서부터는 일단 스톱. 5위선 회복 시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뭐 업종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5위선에 대한 기준의 매매가 필요한 것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회수에 대한 물량도 또 앞으로 어느 순간 출회가 또 되긴 될 거라서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감안해서 한다면 5위선에 대한 기준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도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 프롬바이오 나와 있습니다. 프롬바이오 매수 단가는 2,900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프롬바이오 이제 탈모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지효 의원님께서 이 종목 예전에 한 번 또 봐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최근 들어 정책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이 회사 이제 사회사님께서도 이제 정부 정책 이쪽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건기식 쪽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사업이 전망이 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한번 움직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5월 달부터 정별 초기에서 여기가 급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급등. 한 40~50%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주포 매집 단가 부근에서 잘 봐야 되거든요. 대표사가 2,300원대까지 약 2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던 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 쪽에도 지금 이제 건기식 사업부터 해서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네이버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영 쪽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실적이 급증해야 되겠죠. 근데 올해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실적 전망을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한 20억 정도 사면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바닥권에 온 것 같아요. 지금 2,300원대가 대표이사 매수 단가 부분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2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서히 5일선 이탈되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대량 거래가 없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둥글게 이제 돌아가다가 5일선 회복이 되면 이제 바닥 시원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정부 정책도 수혜 업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길게 나온 다음에 거래 없이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2,300원대, 2,000원대 초반대가 매수권이죠. 지금은 추경 매도보다는 반등시 이제 투자자분은 좀 추경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2,900원, 3,000원 이상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했다가 2,300원대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21선을 이제 돌파한다. 이 싹쓸이 기법은 720선 돌파할 때 역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돌파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0원대가 단기 저항권, 그리고 3,000원대 중반대, 중후반대 여기 중기 저항권. 이 라인대 돌파하게 되면 중장기 본격 상승 기조로 초점 맞춰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푸른바이오도 역시 이전 저점 이제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보유권 보유하다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프롬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 또한 문자로 접수를 받은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나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유 비중은 25%, 매수 단가는 91,600원,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사항을 남겨주셨는데 정홍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만큼의 손실이 났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때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종목 상담하는 시간이 저희가 이제 종목을 받자마자 몇 분, 3분, 4분 안에 다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완전 철저하게 하려면 나중에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제가 철저하게 싹 다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전에 많이 설명드렸던 거라 대략 알고는 있어요, 회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의 FA50에 대한 수출, 1조 수출 계약까지 따내면서 앞으로도 많은 나라의 FA50을 비롯한 KF-21,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가 그 미드급 전투기로서 전 세계적으로 F-16의 전투기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전투기인데, 근데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게 F-16 대체할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로서 KF-21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그 미드급 전투기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1,000억 원대를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를 대다수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데, 이번 생산하는 KF-21이 그 아래 가격으로 형성될 걸로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에 향후에 수출이 더욱더 될 가능성을 엿본다면 실적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미드급 전투기로 신제품이 나온 것이 KF-21로 현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도 향후에 블록 3까지도 같이 한번 그 전투기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왜냐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이런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제 5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스텔스 기능을 같이 한번 개발하는 것이 블록 3 단계로 들어갈 때는 스텔스 기능을 얹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의 KF-2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 1분기 어닝 쇼크의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왔지만은 연간 22대 가량의 완제기를 납품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번 4분기까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어닝 쇼크 잠깐 떨어진 것은 그냥 원래 업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장의 어떤 실적 1분기는 중요하지 않고 연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은 상당히 더 좋아질 걸로 보는 만큼 긍정적인데요. 차트 쪽에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과거에도 제가 월봉상 보게 되면 이미 제가 바닥에서 2월 달에서부터도 고래상 시간을 비롯해 명품 투자 시간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산다. 매수는 여기죠. 그래서 변곡점은 지났죠. 지났는데 지금 과열권에 들어갔어요. 이런 과열권에서는 어느 순간 좀 꺾여요.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권 속에 들어간 만큼 주가 흐름 자체가 어느 순간 꺾일 가능성이 대면한다면 일봉에서 철저한 생명선의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싸지는 않거든요. 이미 27까지 올라오면서 PBR 5.1이면 가격적으로 평균적으로 요 평균치가 있거든요. 이 평균치가 이미 많이 중상위권까지 올라온 만큼 PBR은 뭐 역사 최고의 가격대까지 올라왔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만 가지고 무조건 간다고 할 수는 없으니 주식은 모멘텀 가지고 가긴 가겠지만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주식이라서 22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고점에서 대응봉 한번 나왔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생명선 깨지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가 늘었죠. 22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렇게 고민 상담 진행해 드렸으니까요. 대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궁금 종목 상담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이제 6월 한 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먼저 정지우 의원님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역시 반도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반도체를 갖고 왔는데요. 이 코스텍시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이슈가 있는 업종이 뭘까? 지금 이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가 온세미컨덕터의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퀄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열 스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그저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수직 초소형 전류 센서 같은 경우도 이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뭐 배터리 이런 쪽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이미 특허 출원까지 완료해서 양산화 단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최대주가 대규모 증여를 한 거예요. 6월 중순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도 끝내놨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대규모 증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LG 마그나 쪽에도 이제 협력회사로 있고요. 고객사로 확보했고, 거기 현대모비스, 일단 또 이제 쌍캔, 그래서 ST 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 또 일렉트로닉스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반도체 기업 NXP도 좀 이제 확보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핵심 기술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개발했다. 근데 아직까지 중장기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13,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자사주 맵이 들어오고 5,000원대까지 자사주 맵이 계속 들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재료가 있고, 하반기 좀 오늘 또 나트륨 배터리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에코프로, 애경케미칼 이런 기업들하고 국내 에너지11이 국내 최초로 지금 나트륨 배터리 하반기 양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차후에 또 설명드리고, 일단 코스닥시스부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720선 부근이 저 위에 11,000원대가 있어요. 그죠? 5일선, 11선, 21선, 이제 60일선, 100일, 200일 정발 상태에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 직전 상태 있죠. 그죠? 파라볼릭이 이렇게 하락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상승기조 전환되기 직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이후면 단기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도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에 급등을 노리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주포 수급들을 들어오고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잔뜩 들어오고 바닥에서 차트가 돌아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 누르면서 매수가 9,000원에서 9,500원, 손절가 6,500원, 목표가 2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반도체 이쪽에서 코스텍시스 봐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접근을 노려보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9,000원, 9,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홍지 의원님의 관심주 들어봐야겠죠. 또 어떤 종목일까요? 동일공구 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 강남 큰손의 또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저퍼, 저PBR, 그리고
또 가격을 매기는 제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저평가예요. 어차피 주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꼭 결과를 확인하시면은 이 명품 투자법이 다르구나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건주 쪽이 지금 그게 막 중요하다? 아니죠. 그동안에 2년 동안 주가 올라갔잖아요. 재건주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휴전, 종전 한 번은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방을 먹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 심리, 그다음에 한 방, 그다음에 실제 수주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실제 수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분위기는 한두 번 정도, 그 두 번, 기회는 두 번 남았어요. 종전, 휴전, 아니면 실제 수주. 근데 실제 수주할 만한 기업을 우리가 타겟 잡고서 이번 순간적인 한 방을 노리자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 후에 젤렌스키가 이번에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 4자 정상회의 휴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차 이후에 3차를 이제 곧 진행을 하지 않을까. 원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마무리가 되겠죠. 이러다가 뭐 아예 뭐 파토 내고 다시 싸우자. 다시 새롭게 싸우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싸울 힘이 없거든요. 다들 지쳐있고. 그럼 분명히 휴전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3차, 4차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끌기에는 그동안에 기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조만간은 한 번쯤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이 명품 투자법에서의 재건주 움직임을 보니까 수급이 들어와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곡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원래 주식이 호재가 나오려면은 수급 들어오고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는데 조만간일 것 같은데요. 세계 1위의 중장비 재건 기업 캐터필라, 세계 1위의 농기계업체 존디어, 거기에 러버트랙 납품 기업이 동일 고무 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1위 기업의 재건 사업을 뛰어들 텐데, 우크라이나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동일 고무 벨트니까 주가 못 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타이밍상의 문제지 결국 수주는 뭐 그 두 기업이 하겠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 수혜 받겠죠. 재건 실적인 수주 그 두 기업의 테마성을 나중에는 뭐 존디어 테마, 캐터필라 테마 이 흐름이 분명히 언젠간 나올 텐데,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현재 트럼프 석유가스 시추를 앞으로 대량 생산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 거기에 러버트랙 공급사가 또 동일 고무벨트, 거기에 중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캐터필라 중장비에 또 러버트랙 공급사가 바로 동일 고무벨트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석유 대량 생산 수혜 분야가 종목이 바로 동일 고무벨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기본적으로 미국향, 그동안에 미국향 누적 수주가 1조 원이 넘어요. 동일 고무벨트가 미국 쪽으로 수출한 분야, 금액 자체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대표성을 띠고 미국 인프라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인프라, 석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세 가지에 대한 흐름, 결국은 증여 가격이 7,380원이니까요. 그 아래에서는 사면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차피 저 PBR 속에서의 월봉이 적산병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 매수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 바로 밴드 하단선 7,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와서 아쉽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지 위원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은 이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원희골딩스 요즘에 이제 뭐 일단 또 급등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화면 보시게 되면 QR코드 노란톡 찍고 지금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방법,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주 위원님께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설명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1시간 또 꽉 채워봤는데 아쉬운 분들 무료 공개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